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영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남북한 비무장지대 4km 들녘에도 오늘은 새소리, 바람소리, 풀내음이 봄향기 속에 더욱 싱그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남북한 두 정상이 65년 만에 그 육중한 건널목을 건너서 평화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 평년 기온으로 또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된다는 그런 기상청 예보입니다. 뉴스 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대한민국 심장부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한 정상이 회담을 열고 긴장된 가운데 핵심적인 어떻게 회의를 이끌어갈 것인가 얘기를 나누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라면서 동시에 남북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서 상설협의체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회담과 비공개 접촉 등 직간접적으로 이 방안을 북측에 전달했다면서 북측의 명확한 반응은 아직 없지만은 북한이 긍정적이라면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서울과 평양에 대사관격인 상설기구를 설치하면은 남북 관계자들이 상시 만남을 통해서 깊이 있는 현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경제협력 이에 관련된 협의뿐 아니라 상호 방문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만 정부는 상설기구의 명칭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며 또 남북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연락사무소로 할지 또 국가 대 국가의 의미가 없는 대표부로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전협정 60년, 65년 만에 서울과 평양에 대사관격인 상설기구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정상회담 때 상설협의기구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은 합의에 도출하진 못했습니다. 뉴스 자켓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TV 중계팀이 북측 분계선을 넘어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이미 시작이 돼서 오후 늦게까지 공식 만찬까지 사실상 종일 이어지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장소는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입니다. 청와대 권혁기 춘추관장은 남북은 의전, 경호, 보도 이런 세부 일정에 합의를 했다면서 오늘 첫 역사적 만남을 시작으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환영 만찬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TV 중계팀 취재에 대해서 남북은 판문점 북측 구역에서부터 생중계를 포함해 우리 기자단의 취재도 허용하기로 전격 합의해서 지금 세계 이목이 판문점에 집중된 가운데 세계 언론인 취재 인력이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김 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남측 평화의 집까지 도보로 이동하고 이를 문 대통령이 맞이하는 동선이
이미 전 세계 TV 중계로 보여졌죠. 뉴스타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오늘 정상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약 2m 폭의 타원형 탁자를 사이에 두고 지금 대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 테이블의 상판은 둥근 모양이고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앉는 테이블 중앙 지점의 폭은 2.18m입니다. 이번 회담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 테이블은 회담이 열리는 2018년을 상징하도록 설계됐다고 하네요. 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앉은 의자는 새로 제작이 됐고 양 정상이 앉을 의자는 흰색으로 등받이 맨 위에 한반도 지형이 무형이 새겨졌고 전통 가구의 짜임새를 볼 수 있는 연결의 의미를 담은 그런 디자인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좌석 배치를 보면은 회담장에 들어서는 사람을 기준으로 좌측이 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측 수혜영원이 앉을 자리, 우측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측 수혜영원이 앉을 자리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뉴스타키쇼 네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국이 됐음을 알려라, 이렇게 지침을 자국에서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보도기관과 문학창작기관을 상대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됐음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미를 교양하라는 보도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북한 언론 매체는 대북 소식통을 통해서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중단, 또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직후인 20일 0시를 기점으로 이 같은 보도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은 지난 5년간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성과적으로 이끈 김 위원장 노고에 의해서 공화국이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교양하라는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해서 미국에 요구하는 일괄 타결식 비핵화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핵 군축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겠다는 의도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서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그런 제목 뉴스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김정은 위원장 판문점서 한국군 사열한다. 이미 김 위원장이 한국군 사열을 끝냈죠. 두 번째는 중국 미군 철수 요구하는 김정은의 불만, 북한은 북미 회담 전 시진핑 방북 거절. 네, 세 번째입니다. 아이디당 댓글 3개로 제한한 네이버. 요즘 댓글 파문이 만만치 않죠? 다음입니다. 남북 비무장지대 GP 단계적 철수 논의한다. 다섯 번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회담 테이블에 안 오른다. 여섯 번째, 프란치스코 교황 평화 갈망하는 한반도 위에 기도. 끝으로 김경수 영장 기각 서로 책임 떠넘기기, 이런 제목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제목 뉴스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네, 뉴스타키쇼 다섯 번째 순서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안도현 시인의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면서도
이 시가 나온 지 꽤 오래입니다만은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 구한말 동학 농민운동의 지도자였죠.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 세워졌죠. 이것을 보면서 오늘 시는 안도현 시인의 서울로 가는 전봉준 소개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눈 내리는 만경들 건너가네. 해진 집신에 상투 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우니 아무도 없네. 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거나 울며 울지 않으려 가는 우리 봉준이 폴립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긴 머리를 푸네. 그 누가 알기나 하리. 처음에는 우리 모두 이름 없는 들꽃이었더니 들꽃 중에서도 저 하늘 보기 두려워 그늘 깊은 땅속으로 젖은 발 내리고 싶어 하던 잔뿌리였더니 그대 떠나기 전에 우리는 목쉰 그대의 칼집도 찾아주지 못하고 조선 호랑이처럼 모여 울어 주지도 못했는데 그보다도 더운 국밥 한 그릇 말아주지 못했네. 못다한 그 사랑 원망이라도 하듯 속절없이 눈발은 그치지 않고 한자 셋이 눈 쌓이는 소리까지 들려오나니 그 누가 알긴 하리. 겨울이라 꽁꽁 숨어오는 우리나라 풀뿌리들이 입춘 경칩지나 수군거리며 봄바람 찾아오면 수천 개의 푸른 기상나팔을 불어 제낄 것을 지금은 손발 묶인 저 얼음장 강줄기가 옥빛 데님을 호련 풀어헤치고 서해로 출렁거리며 쳐들어갈 것을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닭 울 때 흰 무명 띠머리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외 척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네, 이 녹두 장군으로 불렸던 그 전봉준이 일본군에 패배하고 압송돼 가는 그런 풍경을 안도현 시인이 이렇게 울분을 풀듯 노래한 시입니다. 너무 유명한 민중시고 그 김해 만경평야를 눈 내릴 때 잡혀가는 녹두 장군의 모습이 우리 민족의 울분과 함께 절절히 담긴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뉴스 자키쇼 쉬어가는 페이지, 오늘은 시 언덕길 안도현 시인의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라는 그런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봉준 장군 동상이 영풍문고 앞에 세워진 걸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고 한번 가보셔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생활뉴스 두 가지입니다. 은행들이 조직문화 바꾸기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에서 벗어나야만 업무 효율을 높이고 혁신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KB 하나은행은 이번 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타의 복장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시중은행에서 연중 상시 노타의 근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서울 본점 직원에 한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게 하기도 했다는군요. KB 하나은행 관계자는 넥타이 착용은 보수적인 기업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이라면서 은행권에 만연한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탈피해서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자키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지금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우리 측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에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끌고 갈지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 언론은 두 정상 간 회담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추출보다는 회담 자체만을 지나치게 홍보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역사적 순간을 널리 알리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의 실질적인 성공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자칫하면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 틈이 벌어질 거란 일부 걱정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이 성공하도록 홍보보다는 치밀한 협상 전략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회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은 빈수레가 요란만 했다 이런 낭패를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양측은 이미 고도의 전략가를 두고 한치의 양보나 수세적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묵직하면서도 의미 있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정신을 갖되 고대 병법에 나오는 이 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늙은 사자는 어슬렁거렸지만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향해 돌진했다. 네, 고대 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역시 정상 간에 정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뽑기 위해서 양쪽의 전략가들이 지금 힘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그날 아마 이 산천초야도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뉴스 프리존 뉴스 자키쇼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